안녕하세요. 오늘 비대면 설명회에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임여정 주무관입니다. 잘 들리시고 영상이 잘 시청되실까요? 네. 지난 월요일인 18일 창업벤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수출 분야 지원 시책 설명회입니다. 이미 1월 12일 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설명회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때요? 좀 만족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좀 뭔가 아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청이 준비한 이제 분야별 시책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오후 2시가 되어 2021년 수출 분야 시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나오신 분들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출지원센터 배소혜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협력과 김보미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역혁신과 윤여정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마이크를 수출지원사업의 바다로 안내해줄 주무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해 주실 테니 이제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인사드린 수출지원센터의 배소혜 주무관입니다. 네, 12일 중기부 영상 설명회에서는 사업별로 10분 정도 영상을 시청했었는데 저는 그 수출 관련 사업에다가 다른 것까지 엮어서 한 30분 정도 설명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영상 관련 자료가 없을 듯하여 제가 밑에 지금 동영상 시청하시는 바로 밑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링크가 전북청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제가 잠깐 기다릴 테니까 자료 다운받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준비 지금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자료가 아마 준비되신 걸로 알고 제가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자 하는 순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2페이지 목차를 좀 볼까요? 설명 순서는 수출 지원 정책 방향을 크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지원 사업 그리고 수출 관련 정책 자금 그리고 또 네 번째는 R&D 중에서 수출 관련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순으로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출 지원 정책 방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1년 중기부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 16.8조 정도의 예산이 되고요. 여기 이제 작년 대비 26%가 늘어났습니다. 이 26%가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늦죠? 실시간으로 좀 늦습니다. 네. 목차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할 거고요. 다시 제가 수출지원 정책 방향 PPT 다시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듯이 여기는 지금 안 나옵니다만 제가 16.8조라고 중기부 예산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6.8조가 작년에 비해서 26%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이유가 소상공인이나 비대면 분야 활성화도 있지만 수출 분야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1년에는 수출이 2,382억 원이었고요. 앞에 지금 2,445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20년의 추경까지 포함이고요. 원래 본 예산은 1,9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한 40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요. 여기 늘어난 것들은 이제 정책 방향이 크게 4가지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바우처를 통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바우처 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성장 바우처, 혁신 바우처. 자세한 거는 바로 뒤에 설명이 되니까요.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때문에 온라인 수출이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전자상거래 활용 스타기업 그리고 공동분류 그 다음에 온라인 수출 기업 전환, 수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드 K 인증 확장과 세계화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는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거점을 글로벌 센터 등 해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크게 4가지 정도로 봤고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 단계별 정책 포트폴리오입니다. 화면이 조금 늦어서 제가 좀 기다릴게요. 예. 윗부분에 수출 역량별 내수기업, 수출 초보, 수출 유망, 수출 성장, 수출 강소까지 분야별로 지원을 하는데요. 바우처를 기준으로 제가 볼게요. 내수기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0인 기업, 그리고 초보기업은 10만 불 미만인 기업인데 이 기업들은 최대 바우처에서 3천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 유망 기업은 100만 불 미만 기업인데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수출 성장 기업은 500만 불 미만 기업인데 8천만 원까지 지원, 그리고 수출 강소 기업은 500만 불 이상 기업이어서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아래 단의 단계별로 보시면요. 사전 준비부터 현지 진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사전 준비는 해외 교육 인증 획득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수출 실행 쪽은 수출 컨소시엄이나 전자상거래, 그리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수출 준비부터 수출 실행까지를 포함하는 사업으로는 수출 바우처 사업과 브랜드 K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수출기업을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올해는 3,125개사 내외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는 12개 분야 6,000개 서비스를 메뉴판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웹페이지나 카탈로그, 통번역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수출 준비 단계부터 그다음에 조사 컨설팅, 전시회 상담회를 지원하는 거래선 발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대행, 바이어 신용 조사를 할 수 있는 계약 체결 단계, 그리고 현지 법인 설립 등 해외 진출 단계까지 수출 준비에서 해외 진출까지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인기가 많은 사업이죠. 공고 일정은 저희가 12월 달부터 아쉽게도 저번 주 15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5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5월에 또 꼭 챙기셔서 신청하십시오.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export바우처.com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브랜드 K 육성 관리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이 우수 제품을 만들고도 인지도 부족하니까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브랜드 K를 인증을 붙이고 해외 판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내에서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고요. 이제 누적으로 한 200개 내외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브랜드 K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국내 생산 기준은 본사 및 생산 시설을 한국에 두어야 하고요. 제조 비용을, 그러니까 뭐 인건비나 R&D 등 60% 이상을 한국에서 써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가공 공정을 한국에서 진행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죠. OEM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 K 로고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브랜드 K 로고를 붙이게 되면 브랜드 K 홍보관에 설치해서 거기에 판촉 행사를 지원하고 전용 홍보관이라고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 그리고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 운영 등 통해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그리고 수출 상담회, 또 수출 바우처, 신시장 진출 자금까지 연계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9년부터 120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전북 지역에는 지금 1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0개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니까 저희 전북 지역에 좋은 제품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는 1월 달에 날 예정이고요. 중소기업 유통센터 브랜드 K 지원팀으로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외 교육 인증 획득 지원 사업입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 교육 인증을 획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FDA나 CE나 이런 것들 424개 인증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5천만 불 미만의 직접 수출액이 있는 중소기업이고요. 720개사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험비, 인증비는 물론 공장 심사비, 컨설팅 비용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데요. 50%에서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독 인증 획득도 가능하고요. 컨설팅 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컨설팅 기관 리스트는 따로 수출지원센터에 해외교육 인증 획득 지원의 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교육에 424개 인증이 대부분 있는데요. 여기 인증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신규 인증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인증은 기타 규격으로 추가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측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후에 승인 결정을 내려주니까 기다리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외교육 인증을 우대 지원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K방역, 바이오 분야, 그리고 소재부품 장비 분야, 스마트 제조기업, 첫걸음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은 우대 지원을 하니까 여기에 맞는 기업들은 얼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청은 1년에 3번 받고 있습니다. 2월, 5월, 8월 3번을 받고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주기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과 글로벌 광소기업 지정입니다. 요거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해서 우대 지원을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고, 글로벌 광소기업은 혁신성,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직간접 수출이 500만 불 미만인 기업이고, 글로벌 광소기업은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인 기업 플러스 직간접 수출이 500만 불 이상인 기업입니다. 물론 벤처나 이노비즈 같은 혁신형 기업도 매출액 수준은 한 여기에 50% 정도, 그리고 수출은 100만 불 정도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규모는 이 사업은 따로 예산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정 사업이라서 우대 혜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따로 없고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1000개사, 그리고 글로벌 광소기업은 200개사 지원 예정입니다. 혜택을 한번 볼까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2년 4회 지정이 가능하고요. 수출 지원 사업 참여에 우대하고 수출 금융 우대, 그리고 금리 환거래 조건에 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광소기업은 우대도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우선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4년에 2억 원 지원을 하고요. 지역 자율 프로그램으로 3천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R&D에 수출 관련 R&D 사업에 가점이 주어지고요. 또한 보증금융 쪽에서 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 공고 일정은 상하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4월, 9월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광소기업은 현재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공동 해외 시장 개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동일 유사한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 민간 전문 기업,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기관이 되고요. 이 주관기관이 참여기업을 모집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겁니다. 103개 컨소시엄 정도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2000여 개사 지원 예정입니다. 자, 내용은 사전 준비, 현지 파견, 사후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50%에서 70%를 지원합니다. 사전 준비는 시장 조사, 그리고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사전 비용 등이고요. 현지 파견은 해외 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에 드는 비용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체 사업으로 화상 상담회나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또 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바이어 국내 초청 상담회, 사후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 전시회 상담회 현재 모집 중이고요. 이거는 중소기업 해외 전시 포털로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자, 주관기업과 중소기업 5개사 이상으로 이루어진 동반 컨소시엄인데요. 주관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320개사 내외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한류 문화 행사, 그리고 수출 상담회, 전시 판촉전 등 스타 마케팅을 60% 지원하는 한류 연계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보유 해외 채널
해외 채널을 보유한 홈쇼핑 방송,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70%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해외 온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서 공동 수주를 한다든지 현지화 안정화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을 위해서 최대 3년간 60%까지 지원하는 해외 거점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은 1월, 3월, 5월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 공고도 나기 때문에 지금 또한 주간기간은 상시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기업은 여기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을 방문해 주십시오.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지원입니다. 비대면 분야 산업 수요가 뜨면서 전자상거래 수출 쪽이 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 쇼핑몰 구축, 그리고 공동 물류,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5,500개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 한 5가지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전문 셀러를 이용해서 온라인 수출 적합 제품을 판매 대행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수출 기업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사 브랜드몰을 활용해서 사이트 구축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스타기업 육성, 그리고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 물류 사업과, 그리고 국내의 플랫폼사가 협력해서 공동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기반 컨텐츠에 활용해서 품목별, 테마별 온라인 전시관을 상설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은 1월부터 고비즈 코리아로 들어오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는데, 어제 제가 조금 업데이트 하느라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2가지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국적 해운 선사를 활용해서 해상운송 지원 사업을 2월 초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북미 쪽으로 진출하시려는 분들은 여기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화상 상담에도 따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비즈 코리아에 문의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이제 수출 쪽은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입니다. 해외 시장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서 조기 정착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12개국 20개소에 261개 독립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내용은 2가지입니다. 사무공간 제공,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이고요. 사무공간을 제공하지만 사무공간의 임차료도 지원을 합니다. 1년 차에는 80%, 2년 차에는 5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수출 실적이나 그 활동성을 따져서 2년 정도 더 연장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은 컨설턴트 자문, 시장 정보 제공, 네트워크, 행정 지원, 그리고 공유 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PPT 상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글 보이시죠? 여기 20개국이 나와 있습니다. 시카고, LA, 워싱턴, DC, 뉴욕, 베이징, 미국 5개, 중국 4개, 미국 4개, 중국 5개, 베트남 2개, 기타 등등.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연중 수시 접수니까요. 중진공 홈페이지 코스메스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수출 마지막 사업이네요. K-스타트업 센터입니다. 이건 좀 스타트업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진입과 안착 스케일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별 혁신 거점 6군데에 운영하고 있는 해외 진출 플랫폼입니다. 기획 투자를 유치한 10년 이내 창업기업이 대상인데요. 특이하게도 원래 창업이라고 하면 창업지원법에 7년 미만의 기업이 창업기업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특이하게 10년 이내 창업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수출 현장평가를 가면 10년 이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고 혹시 해외로 진출하시고자 하시는 기업들은 이걸 참고하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자, 6개국 어딘가 볼까요? 스웨덴, 핀란드, 미국,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1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고, 입주는 지금 29개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사무공간, 입주공간 제공,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패키지 지원 3가지입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지역 특화 업종을 단기와 정기로 구분해서
미팅 시장 조사를 통한 출장 경비를 지원하는 단기 프로그램, 그리고 비즈니스 매칭,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정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입주는 지금 6곳 중에서 4곳이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스톡홀름, 시애틀, 뉴델리, 싱가포르 이렇게 남아있고요. 비즈니스 패키지는 창업 투자 동향이나 법률, 시장 현황, 그리고 법인 설립 등 상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2월 달부터 나오는 K-스타트업 창업넷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 수출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수출은 여기서 끝났고요. 수출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수출 자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자금도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정책 자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근데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박스 표시되어 있는 5천억 부분이 있으시죠? 여기가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수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고요. 그럼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15페이지입니다. 자, 수출 지원 예산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150% 늘었습니다.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까지 늘었고요. 2가지 기업을 분리해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서 스타트업, 브랜드 K 기업, 온라인 수출 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 글로벌 기업화는 수출 유망 기업의 그러니까 최근 1년 내 10만 불 이상인 기업들 말이죠. 수출 유망 기업이 생산품을 수출 희망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천억 원이 마련되어 있고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따르는데 지금 1분기 정책자금은 한 2.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참고하시고요.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이 10년, 운전자금이 5년이 됩니다. 거치기간 포함입니다. 그리고 기업, 이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은 기업당 연간 5억 원이 되고, 그리고 수출기업 글로벌하는 기업당 연간 20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브랜드 K 기업은 30억 원이 되니까 꼭 챙기십시오. 신청은 12월 23일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소진시까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잠깐 멈춰주시고요. 네. 설명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자, 제가 좀 복잡한 걸 가져왔는데요. 뭐가 많죠? 복잡해요. 저 눈이 안 보이네요. 이게 R&D인데요. 실제 수출 기업들이 저한테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출 사업 중에 시제품 제작하는 사업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500만 원 규모로 작고요. 큰 규모의 진짜 내 제품을 정말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R&D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복잡한데요. 다 볼 필요 절대 없습니다. 눈 아픕니다. 노란 거는 아마 R&D를 잘 아시는 분들은 노란 색깔, 눈에 띄실 겁니다. 노란 색깔은 신규 R&D입니다. 21년에 8종류의 R&D가 생겼어요. 자, 이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눈 아픕니다. 보지 마시고 빨간 박스와 파란 박스를 주목해 주세요. 빨간 박스 안에는 뭔가 들어있죠? 글로벌, 수출, 해외 이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빨간 박스가 바로 우리 수출 기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파란 박스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뭐 때문에 쳤죠? 아무 연관성 없는 것끼리 연결했을까요? 네? 네, 이거는 범용적인 사업인데 그냥 일반 기업들이 이용하기에도 별로 어렵지 않고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조금 동그라미를 쳐봤는데요.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거, 파란 거만 보면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2번을 눌렀네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갈 겁니다. 자, 일단 R&D 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R&D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기업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기업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개별 사업별로 다릅니다. 창업성장 R&D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고 사업별 최대 4년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2천만 원에서 2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 출연금이 90%까지 지원이 되고요. 민간 부담금은 좀 부담을 완화해서 10% 또는 여기 이 중에서 현금 10% 정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 특징 오른쪽을 볼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혁신 조달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혁신 제품 R&D로 최근 5년 이내에 개발한 R&D 성공 제품을 공공부문의 구매 연결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기업의 사업화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 3년에 3.5조 원 이상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던 코로나 부담 완화 대책을 연장했습니다. 21년까지. 총 4가지가 있는데 원래 민간 부담금이 25%에서 35%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현금은 사실은 60%를 내야 되는데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민간 부담금을 10에서 20%로 낮춰졌습니다. 이 중에서 현금은 10%만 내면 되시고요. 그리고 기존 인력은 현금 인건비가 안 됐어요. 무조건 현물이었어요. 근데 현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술료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협약 즉시 50% 지급하는 조기 지급 제도가 시행됐고,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매력적인데요. 원래 제가 요 앞에 R&D를 담당했었습니다. R&D 담당할 때 뭐가 어렵냐고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기업들이 대면평가, 발표평가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들도 평가하면 땀을 뻘뻘 흘린다는 게 대면평가인데요. 이거를 이제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래서 서면 검토하고 비대면 평가로 바꿀 예정입니다. 갑자기 꺼졌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더 매력적인데요. 실제 우리는 내가 약간 운이 좋으면 안 좋은 과제에서 내 과제가 좋은데 거기서 선정이 됐는데 막 좋은 과제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차수에 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경우도 저는 종종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분기별 우수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분과별로 선정하고 그 남은 기업들을 또 추려서 그리고 통합평가에서 추가 선정 제도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도죠. 이거 진작 안 생겼는데 누가 생각하셨는지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렇게 뭐 R&D가 이런 걸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예시 한 3개 정도만 들어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수출 기업들이니까 글로벌 기업 육성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디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덴탈 3D 스캐너 개발을 했어요. 여기가 덴마크, 미국하고 함께 점유율을 지금 30% 확보하고 있는데요. 19년에 수출 3천만 불 수출탑 수상했고요. 매출이 72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도 R&D를 했고요. 그리고 PMT라는 기업이 반도체 부품 국산화 개발을 했어요. 우리 세계에서 2번째, 우리나라에서 1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 LG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죠. 작년 우리 19년 7월 달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수출 기업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 기업에. 역시 R&D를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으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음압 캐리어를 최초 국산화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19년에서 20년 사이에 매출이 100% 상승했습니다. 100억 원 달성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24개국에 지금 현재는 400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개 유주만입니다. 이게 지금은 더 카운팅 되겠죠. 네. 모두 다 R&D를 지원받은 기업들이고요. 더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 기업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기업을 한 2개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직방이라고 아시죠? 다방은 아니고 직방 아시고, 그 다음에 토스 아시죠? 제 핸드폰에는 둘 다 깔려 있습니다. 둘 다 깔려 있는데요. 이 기업들도 R&D를 최소 1번에서 2번 정도는 받은 기업들입니다. 제품 개발을 해서 열심히 성장하는 모습이, 중소기업의 모습이 아름답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출, 근데 다 좋아요. R&D가 좋다는 얘기는 전 다 알겠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R&D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개별 상담을 하셔야 조금 낫고요. 제가 여기서 도표에 따라서 좀 그려드릴게요. 자, 주황색 수행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단독으로 R&D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요, 저는 단독으로 R&D가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좀 R&D 역량이 안 돼 있습니다 하면 밑에 남색깔 협력형 R&D로 가시면 됩니다. 협력형 R&D는 연구기관이나 대학하고 같이 R&D를 하는 거고요. 기업 주도형 R&D, 반면에 위쪽에 기업 주도형 R&D는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독으로 진행하면서도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도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업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럼 볼까요? 자, 나는 기업 단독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윗단에
기술혁신 R&D가 있습니다. 오래된 장수 R&D죠. 이 R&D에 또 수출 지향형 R&D가 오른쪽에 또 보시면 가지치기를 해서 수출 지향형 강세 100이라는 R&D가 있습니다. 수출 지향형 R&D는 조금 이따 제가 알아볼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신에 이거는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아래에 기술혁신 R&D 밑에 창업성장 R&D가 있죠. 창업성장 R&D는 창업 7년 미만이 도전하는 거라서 밑으로 또 가지치기를 한데 옆 오른쪽에 보시면 디딤돌 과제, 전략형 과제, 팁스 과제라고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쭉쭉 초기, 중기, 도약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매출액 기준 쪽으로 세 번째 글로벌 창업 기술 개발 사업을 보시면 여기는 창업 1년 이내 초기 기업으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이건 창업 1년 이내니까 또 다음번에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상공인 생활혁신형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활혁신형 사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에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나는 혼자서 되지 않아요. 연구기관, 대학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협력형 R&D를 도전을 하는데요. 협력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상용화 R&D. 이거는 기업이나 수요처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거고요. 산학년 콜라보 R&D는 말 그대로 산학이 콜라보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쭉쭉쭉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왜냐면 지금 수출 기업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요. 해외 원천 기술 상용화. 이렇게 지금 빨간색을 4가지 쳐놨죠. 그런 빨간 박스 쳐놓은 거는 수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바로 뒤에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늦네요. 반응이. 자, 수출 관련 R&D 세부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장수 R&D 기술혁신 개발 사업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출 지향형 R&D는 매출액 2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이고요. 약간 수출 유망 기업 정도가 도전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서 R&D를 지원하는데 4년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과제는 자유응모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80%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창업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R&D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는 창업기업이니까 힘드니까 9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초기 기업에 다변화된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서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년 4억 원까지 지원하고요. 자유공모니까 아무 과제나 다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자, 좀 늦네요. 자,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인데 이 사업들도 오래됐고요.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 협력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고요.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구매적 공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쳐놨는데요. 빨간색은 수출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파란색은 약간 범용이고 인기 있는 사업을 제가 해놨습니다. 물론 기술혁신개발 사업이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일단 매출액이나 이런 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R&D 사업도 자세히 들으시고요. 이 2가지 사업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매적 공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국내외입니다. 국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경우는 구매 연계형 R&D로 2년에 5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외 투자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 공동 투자를 지원하는 3년 동안 24억 원을 지원하는 R&D가 있습니다. 자, 이 R&D들은 둘 다 국내외가 가능하고요. 수요처가 어디냐면 우리 국내로 따지면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국가기관, 그리고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는 해외 수요처 따로 바이어나 있겠죠. 그런 기관은 좋은 게 뭐냐면 물론 그 구매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내야 됩니다만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해외는 따로 이제 부담금이 없습니다. 해외 수요처에서는. 또 2년에 5억 원을 지원하니까 또 자유공모와 지정공모 2가지 사업이 다 있거든요. 자, 지정공모는 뭐냐면 지정공모는 이제 그 수요처가 이거를 개발해 주세요 해서 관련되는 중소기업이 과제를 내면 또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자유공모는 중소기업이 수요처에다가 난 이걸 개발할 테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게 자유공모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과 지정된 것 2가지 나뉘어져 있으니까 잘 선별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또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은 또 제가 왜 들고 나왔냐면 이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이 처음 생길 때
처음으로 현장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6개 과제 20개 기업이 있었는데 다 선정이 됐거든요. 이게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혁신형 기업, 그러니까 벤처기업, 이노비즈, 맨비즈 이런 혁신형 기업이 주관기관이 돼서 내가 마음에 들고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2기업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이게 이제 2단계를 지원을 하는데요. 네트워크 기획 지원 단계에 3천만 원을 줍니다. 요때 기획이나 이런 것들 타당성들 살펴봐서 괜찮으면 2단계 지원까지 가는데요. 2년 내 6억 원 지원을 2단계 합니다. 근데 그때 1단계 때는 하나의 기업만 있으면 되고요. 2단계 때 3개 기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은 이런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 미용 거울을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미용 거울인데, 단지 그냥 거울이 아니에요. 피부 진단을 해서 맞춤형 컨설팅 해주는 거울이었어요. 그게 예전에 사실 LG인가에서 나왔었는데 아마 수요가 없어서 들어가고 다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울이나 이런 거를 RCT 쪽이 기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이었고, 또 거울이나 인체 모형을 만드는 또 기업도 공동개발 기관이었고, 그다음에 특허를 획득하는 기업이 사업화기관, 이렇게 3개 기업이 뭉쳐서 들어왔었는데 굉장히 매력 있는 사업이었어요. 저는 여기 좀 도전을 많이, 자유공모니까 도전을 많이 하십사 하고 해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거는 딱 근데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좋긴 한데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러시아 원천기술입니다. 자, 러시아 핵심 기술, 이제 2가지 사업인데요. 러시아의 핵심 기술 이전을 받아서 후속 기술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주는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물론 기술협력 의향서를 확보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러시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 ICT나 아니면 생산 기술을 결합하는 사업이거든요. 요건 이제 또 따로 상용화 지원 기간 20년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러혁신센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또 품목은 딱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신북방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원천 기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산업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역 특화 산업 묵성입니다. 자, 2가지 안에 대해 그 지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이죠. 제가 빨간색은 수출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파란색은 법령으로 사용하기 가능한 그리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지역산업이나 R&D 사업에게 또다시 나올 거지만,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역 주력 산업은 비수도권 14개 광역 지자체에서 지정한 48개 지역 주력 산업 분야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농생용 식품, 그리고 미래지능형 기계, 탄소 복합 소재, 조선해양, 기자재, 에너지 같은 이 4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상용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를 지원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년에 4억 원입니다. 자유공모지만 품목은 지정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그리고 지역 스타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R&D를 지원해서 2년간 4억 원 지원하긴 하는데요. 제한 경쟁입니다. 다만 이게 지역 스타기업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요. 도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지역 스타기업끼리 제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들으시는 분 중에 스타기업이 있으시면 이제 제한 경쟁이니까 아주 경쟁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기 도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규격 인증 적합 제품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건 또 조금 법령적으로 사용이 되겠네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R&D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80% 정도 정부 출연금 지원이 되고요. 수출 기업이나 수출 예정 기업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타겟 국가가 있죠. 베트남 있을 수 있고, 미국, 그리고 유럽 등 타깃 국가의 인증 규격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도와주는 건데요. 1년에 1억 5천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 인증이나 도와주느냐? 그렇진 않고요. 해외 인증을 시장성이 유망하고 해외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인증으로 선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출, 빨간 색깔 표시된 수출 관련 활용 R&D는 끝났고요. 따로 제가 여기 별도로 PPT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작년에 2회 정도
무역보험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내에 R&D 성공 판정 기업들, 그 기업이 1년 내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 1000여 개사를 보험료 할인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이행 자금 확보라든지 해서 2번 상하반기에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요. 이제 한 3개 정도, 3장 정도가 남았는데, 너무 달려오시느라고 힘드셨어요. 3장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이제 다 파란색입니다. 왜냐면, 왜 제가 이 사업을 들고, 지금 사업을 3장 정도 가지고 왔냐면, 이게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중소기업, 인력 담당하셨던 우리 주무관님,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요? 사실 인력 문제가 가장. 그렇죠. 인력 미스매치입니다. 인력은 아무리 해도 쉽지 않은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뭐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특성화고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산업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쉽지 않은, 풀리지 않는 인력 문제, 네. 잠깐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네. 자, 이거는 R&D 사업 쪽이고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크게 5가지가 있고요. 50에서 100%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인데, 단 연구인력이니까 연구소하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필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세부 사업을 좀 살펴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볼게요.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석박사만 되는 게 아니라 학석박사 다 됩니다. 학석박사가 학위 취득에 5년 이내자는 상하반기에 걸쳐 최대 3년간 2명까지 기준 연봉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년 차에 그 학사는 2,700만 원, 그리고 박사는 4,400만 원 정도의 기준 연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기업이나 공공연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정해진 기간을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인력을 채용하는 건데요. 채용하는데 3년 동안 그 계약 연봉의 50%, 5천만 원대 1명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메리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는 공공경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에 소속하는 연구인력을 수시로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3년간 파견 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 이게 세 가지는 좀 다양하게 다 쓰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연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사업은 대학원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학위가 주어지는 프로젝트 학위제입니다. 이거는 동종업계 및 참여기업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자, 최대 5년간 3억 원 지원합니다. 뭐 개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등 100%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대 4년생 졸업 예정자를 기업 연구소에 파견하는데요. 이게 권역별 주간 대학을 또 뽑습니다. 그 주간 대학에서 기업을 모집할 거고요. 이거는 최대 3년 3억 원을 지원하는데 인턴 비용 지급하고요. 그리고 수료시 학점이 지원이 되며 또 이런 일정 기업들만 지원이 되긴 합니다만은 벤처기업은 작년 기준으로는 벤처기업은 이런 어떤 기준이 없이 가능했습니다. 자, 길게 달려왔는데 5개 사업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좀 인력 미스매칭에 도움이 좀 되나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연구인력입니다. 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네요. 그리고 방금 넘기신 사업, 인력 지원 사업, 보통 상하반기에 있는데요. 대부분, 크게 무리 없이 조건에 맞는다면 대부분 지원이 되니까요.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대학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연구장비를 활용해서 바우처로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사실 각 기업에서 비싼 연구장비를 가지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뭐 몇억 대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나눠 쓰자, 공동 활용하자라는 뜻인데요. 기업 선도용 사업은 연구시설 장비 이용료의 70%를 지원합니다. 자,
자, 그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기반 플러스형은 이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 자문이나 교육 등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연구 기반 공유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좀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잘 몰랐는데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따로 모집을 하면 그냥 그전에는 다 됐습니다. 따로 모집, 이제 2월에서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거의 수시로 받고요. 그리고 대부분 크게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조선, 해양 이런 쪽에 돈이 많이, 하나의 시험 인증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설명해 드려봤고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R&D를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 R&D 역량이 없는데 이거 하고 뭐 저한테 설명하면 뭐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기획 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 애로 해결, 스케일업 R&D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90에서 100%까지 정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말 그대로 R&D 기획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임직원, 협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R&D 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기획 교육과 그냥 일반 교육이 있는데 2,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은 기술 전문가를 매칭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이면 되니까 9개월 3천만 원 지원을 하고요. 또 그리고 파란색 제가 좀 밝게 칠했죠.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사업은 군산이나 우리 지역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군산이 아마 22년까지 아마 그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산 지역 기업은 이거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시도내 위기업종 중소기업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위기업종은 조선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 위기업종 쪽으로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신제품 개발한 사업 다각화하는데 R&D 지원을 하니까 신청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장 소형 R&D가 있습니다.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리고 스케일업 R&D 1년에 1억 원 지원하는 R&D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공고 나시면 안에 내용,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자, 이거는 제가 원래 안 가져올랬다가 가져왔는데요. 뭐 때문에 가져왔냐면 앞에 R&D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R&D 하고 나면 뭐합니까? 기술 유출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술 개발했는데 경쟁사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내부 직원이 나가서 또 유출하고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고요. 제가 이런 기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는 들고 왔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최대 50%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게 왜 매력적이냐면 내가 필요한 기업인데 나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보안 시스템 솔루션을 대주는 기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제가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일반 과제는 물리적 보안 솔루션 그리고 기술적 보안 솔루션 등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거고요. 해외 연계 과제는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과제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요, 소부장, 강소기업, 그리고 벤처, 이너비즈, 메인비즈 기업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요. 매년 1월에서 2월 신청을 받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시면 되실 거고, 그 공고가 뜰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 아직 올라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곧 뜰 것 같습니다. 자, 1년에 50개사 지원하고요. 최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어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다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기타 안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타 안내. 자, 사업 공고는 어디에 올려져 있나요? 하면, 귀찮으시면요, 중기부 홈페이지나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청 장소는 어딘가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별로 열거해봤습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 교육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수출지원센터, 익스포트센터 홈페이지로 오시고요. 수출 바우처, 해외 지사화는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어렵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고도 하죠. 바우처, 익스포트 바우처로 신청하시고요. 전자상거래와 공동물리는 고비즈 코리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인큐베이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스메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일단,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또 수출 마케터 사업 같은 것들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작년에 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지금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국적해운선사에 북미로 출발하는, 그 운송, 해상 물류 지금 2월 초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또 한시적인 물류 지원이나 항공편 이런 것들이 또 새로이 이제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지원 사업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 자금 같은 경우는 수출 중진공 홈페이지에 융자계 공고를 참고하시고요. 또 R&D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줄여서 기정원이라고 하죠. 기정원의 SM테크 통합 공고를 꼭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자금 설명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향후 R&D 같은 경우는 1월 22일, 2월 1일 날 또 할 예정이니까 향후 자금 설명과 R&D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북청 홈페이지 공고 일정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우선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서 바로 유튜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 질의를 해주시면 좀 이따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주무관님 혹시 그 외수 주무관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까요? 쭉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드는데요. 그 수출 지원 사업 중에 그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수출 바우처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해서 써도 되는지,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상한선이나 횟수 제한 등이 있나요? 네. 디자인 개발이나 국제항공임 사후 정산을 제외하고는 상한선이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 곳에 다 써도 됩니다. 단 디자인, 이제 국제항공임 사후 정산 같은 경우는 최대 1회 2명, 이코노미 클래스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산 가이드 분야에 참고하시면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또 질문 계속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작년에 어떤 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혁신 바우처를 신청했는데 그때는 19년 수출 실적이 없어서 내수 단계로 3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혁신 바우처는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용도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성장 바우처처럼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예, 이번에는 혁신 바우처가 좀 대폭 바뀌었습니다. 일단 처음 바뀐 게 그 성장 단계에 관련 없이 1억 원, 최대 1억 원 지원이고요. 또 하나가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처럼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신산업이나 유망한 신산업이나 K바이오 분야를 혁신 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으로 한 35억 원 가량 혁신 바우처 내 신산업 K바이오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혹시 윤여정 주무관님은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저는 수출 바우처 사업 수행 시 이제 수행 기관과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그간 협업해온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수출 바우처 수행 기간 외에 참여 기업에서 원하는 수행 기관이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수출 바우처 사업은 해외 전시회, 해외 규격 인증, 해외 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수행기관 등록은 상시 등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협업하시는 기업이 그 분야로 인해서 수행기관 상시 등록이 되니까 수행기관을 등록한 다음에 수행기관이 되시고 나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북 지역의 수행 기관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디서 그런 것을 찾아보면 될까요? 네, 좀 힘들죠. 네네. 저도 사실 조금 홈페이지를 좀 보기 좋게 좀 개편을 좀 했으면 하고 의견을 주긴 줬거든요. 그때 바우처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수출 바우처 사업 홈페이지에 보면 수행기간 리스트가 있습니다. 수행기간 리스트에서 이제 상세 보기를 통해서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전시회가 많이 취소가 돼서 협약 시 제출했던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승인을 받거나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건가요?
네. 변경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협약 시에 바우처 사용 계획서를 받는데 바우처 사용 계획서를 받는 이유가 협약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실제 추진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지원 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이제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나요? 네.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 기간을 통해서 받는 것이 원래 수출 바우처의 기본적인 절차인데요.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는 수행 기간이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율적인 서비스를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따로 이 리스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정해진 곳만 되지만 단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 주최 측의 공문이나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 시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리스트는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 커뮤니티에 자료실에 보시면 정상 가이드 메뉴에 월에 안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럼 수출 바우처 사업은 총 몇 회 수행이 가능한 건가요? 네, 수출 바우처 사업은 17년 수출 성공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동일 단계로 2회 수행하고 나면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8년에 수출 바우처 사업을 그 내수 단계,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 내수라고 하거든요. 내수 단계에 받았어요. 받고 그리고 21년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현장 평가 점수 순대로 15% 내에서 뽑고요. 근데 제가 뽑혔어요. 뽑혀서 2회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 다시 내수 단계로 동일 단계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수출 초보나 이런 단계로는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단계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성장한 단계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수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 바우처 사업은 그래서 매력 있는 사업입니다. 네, 선생님. 신문에 브랜드 K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 K는 어떤 제품이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전국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네, 브랜드 K는 모든 제품군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소비재의 하나입니다. 국내 공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이란 말은 기준이 있는데요. 본사 및 생산시설이 한국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R&D나 그런 인건비 등 제조비용 60%가 여기서 쓰여져야 되고, 핵심 가공 공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충족하셔야만 되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우수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K는 인지도 부족으로서 그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그 중소기업에 그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고, 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120개 정도, 2회 선정에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북은 1개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80개 지원을 할 예정인데 21년에 근데 전북이 좀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하, 그리고 수출이 500만 불 이상이어야 참여 가능하다는데 혹시 둘 다 동시 충족이죠?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이노베이션 기업들은, 혁신형 기업은 매출액 조건을 그 50% 정도만 맞추시면 되시고요. 직간접 수출을 100만 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중 몇 회 신청 가능하고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글로벌 강소기업은 연 1회 신청 가능하고요. 1월 6일부터 지금 2월 8일까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혜택은 수출 바우처 사업의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2억 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3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수출 관련 R&D 사업에 가점을 받고, 그다음 은행 수수료 할인이나 보증환대 확대 등 그런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 유효기간은 4년 2회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혜택과 지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수출 지원 기간 20곳에서 일단 지원 사업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시중은행에서는 각종 수수료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 유효기간 2년 4회까지 가능한데, 직접 수출액이 지정기간 중에 20% 이상이 되면 5회까지도 가능합니다. 저희 전북에는 또 5회까지 하시고 계시는 지금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혹시 업종 제한은 있나요? 업종 제한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무역이나 그런 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접 수출도 가능하고요. 네. 증빙이 있으시면 가능한데, 단 내수기업은
수출 바우처는 내수 기업이 가능했거든요. 네네. 근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내수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출 인큐베이터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원 내용에 보니까 공유 오피스가 있던데 입주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공유 오피스는 단기 출장 시 사무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독립실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계약은 2년이고요. 2년 동안은 50에서 8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 수출 실적이라든지 활동의 적극성 이런 걸 따져서 2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네, 미국에 4군데, 중국에 5군데, 그리고 베트남에 2군데, 기타 등등 있는데 12개국 20개소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카고, LA, 워싱턴 DC, 뉴욕 여기까지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시안, 충칭, 광저우 중국입니다. 그리고 호치민, 하노이 베트남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도쿄, 방콕, 양곤,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두바이, 알마티, 모스크바 등 20개가 있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중국 인증을 받고 싶은데 최대 몇 건까지 얼마나 지원이 되고, 그리고 중국과 유럽을 같이 신청하고 싶은데 최대 몇 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최대 4건 1억 원까지입니다. 네. 근데 중국 신남방, 신북방은 최대 15건 1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은 50%, 30억 이하는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신남방, 신북방, 중국이랑 같이 유럽을 묶어서 하고 싶다. 이러면 총 그 중국 신남방, 신북방은 12건, 그 외 유럽은 3건 정도 이렇게 총 합이 15건 되시면 되십니다. 공고에 나와 있는 424개의 그 해외 규격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그 속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인증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네, 공고문상에 보면 최근에 나온 공고문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424개 인증이 해당이 되고, 만약에 여기 인증이 아닌 새로운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기타 규격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단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을 합니다. 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네네. 네. 다 해결됐습니다. 네네. 다 해결됐으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유튜브 질의가 좀 올라왔는데요. 네. 유튜브 질의 답변 제가 좀 드릴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몇 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일단 혹시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서 이제 답변을 드릴 텐데, 만약에 보완 사항이 필요하시면 상담이 길어지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로 배소혜 주무관 102-6482로 전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용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또 기업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네, 앞에 설명드렸듯이 수출 바우처 용도는 12개 분야 6천여 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합니다. 그 디자인, 홍보 동영상, 전시회 박람회, 특허, 지재권, 시험 인증, 부터 시작해서 그 통보원역, 카탈로그, 해외 규격 인증,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걸 찾아야지 하시면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 6,000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업당 지원 금액은 그 성장 바우처일 경우에는 2가지 트랙입니다. 성장 바우처일 경우에는 내수,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3천만 원, 수출 초보인 경우 10만 불까지는 그리고 똑같이 3천만 원, 그리고 그 이외에 유망, 성장 이렇게 단계별로 5천, 8천, 그게 성장 바우처고요. 그 다음에 혁신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그 다음 브랜드 K, 그 다음에 규제자의 특구 기업, 이런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거는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수출 유망 기업이 아이디이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전문 강사가 아니고요. 저는 배소혜 주무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칭찬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 지원 사업은 지원 자격만 되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수출 지원, 세부 지원 사업 말씀하실까요? 네, 맞죠. 지원 자격 되면 일단 신청은 가능하죠. 네,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수의화의 분께서
17년 수출 성공 패키지 선정되었고 19년 수출 성장 바우처 선정, 그리고 21년 수출 성장 바우처를 지원 예정입니다. 17년, 19년간은 중복으로 되는 건가요? 자, 17년의 수출 성공 패키지, 수희화님 잘 들으시고요. 17년 수출 성공 패키지 선정될 때 거기도 단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단계를 수출 성장으로 지금 수출 성장 어떤 단계로 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배소희 주무관 210-6482로 전화해 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아직 밑에 안 달려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걸 알아야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수출 성공 패키지도 단계가 있습니다. 네, 따로 제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뉴욕 그리고 비닐멀칭님께서 올해 수출 지원 분야 과제 신청 평가는 비대면 평가가 원칙인가요? 비대면 평가. 일부는 비대면 평가고요. 일부는 현장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 평가를 할 때 저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현장 평가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비대면 플러스 대면입니다. 네. 네, 이제 또 누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과 수출 유망 중소기업 등 수출 세부 사업은 각각 언제 참여 계획을 모집하나요? 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아쉽게도 1월 15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1차가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자, 근데 1차에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도전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못 하니까요. 2회 5월 달에 공고할 예정이니까 그 전국지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시하시고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한 30분 정도 지원사업이 뭐 나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또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상하반기 모집을 하거든요. 4월, 9월에 모집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에드루피당님께서 다음 설명회는 언제인가요? 설명회가 2회 있을 거라고 해서요. 다음 설명회는 1월 28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때도 저와 우리 미녀 주무관님도 나와 주실 거죠? 그때도 미녀 삼총사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네, 심희식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자, 루카님,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같은 경우 현지 사무공간들 내역 내의 모든 지원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럼 현지 내에 체류하면 미팅 진행 등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인큐베이터에는 사무공간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단기로 그냥 공유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입소하게 되면 현지 사무공간, GP, 인터넷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본 계약이 1년에 2년, 한 번에 2년 계약입니다. 2년 동안 연차별로 지원을 받는데요. 1년에는 80% 지원받고요. 2년째는 50%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 제가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한 번 더 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승인이 나면 한 번 더 계약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나 단기 출장 시에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네. 네. 프로그램은 이제 주로 컨설팅이나 자문 이런 것들은 상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내용을 쉬고 편하게 설명해 주시라. 감사합니다. 민현 삼총사 화이팅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회는 근데 다음 설명회도 수출 분야라서, 이 비슷한 설명을 하긴 할 건데요. 질의는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다음 설명회에서 추가해서 듣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에드루피당님? 혹시 다음 설명에 추가해서 수출 자금, 수출 R&D, 수출 분야 말고 또 혹시 듣고 싶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찾아가지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성민님, 코로나 전개하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됐는데 해외 유명 판매 사이트 입점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5개의 내역 사업이 있고요. 전문 셀러 등 판매 전문 기업을 활용한 수출 판매 대행 지원이 있고요.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위해서 온라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온라인 수출 기업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브랜드물을 활용해서 사이트 구축이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스타기업 육성, 그리고 공동 물류로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플랫폼사가 협력해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IT 기반 콘텐츠로 품목별, 테마별 온라인 전시관을 상설 운영하고 있는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고비즈 코리아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십시오. 네, 수출 지원상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중소기업이 인력 미스매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수출 관련 인력 지원 사업은 없는지요? 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 5월에 처음 생긴 사업이 청년 글로벌 마케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기업당 34세 미만의 청년을 2명 정도 해외 마케팅 비용을 1인당 430만 원 지원받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그 컨설팅 비용을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34세 미만 청년의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그리고 수출 글로벌화를 위해서 인력을 430만 원 해외 마케팅 대준 외에 인력을 또 무역 교육이나 실무 교육을 또 따로 시켜서 인력을 양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3월에 또 공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중기부 홈페이지 들러주십시오. 3월에. 또 따로 질의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상. 자가격리가 진짜 핫하죠. 실제 자가격리가 입국 시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가 면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지금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52개 국가에서 온 분들은 면제에서 발급 중단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 추이를 보고 나서도 발급 중단이 또 연장될 수도 있어서 지금 좀 자가격리 면제 상황이 좀 어두운 상황이네요. 지금 영국발이 세기는 한데요. 영국발 말고 또 남아공발, 브라질발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참 수출 기업이 힘드네요. 네, 이제 더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 더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R&D네요. R&D 사업은 최대 몇 개를 동시에 수행 가능한가요? 예, 요거는 R&D 사업은 아까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혹시 지금 띄우기가 힘드니까 그럼 제가 아까 나한테 맞는 R&D 사업이 단독형과 협력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독형에는 기술혁신 개발 사업,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단독형 사업은 2개를 동시에 진행을 못 합니다. 단독으로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바쁘니까 2개는 동시에 진행 못 하고요. 단독형 사업하고 협력형 사업은 협력은 다른 기관하고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도 하고 협력도 하는 거는 같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또